여기 한 중국인 대학생이 외국인 교수를 노려보며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중국인 대학생은 요즘 중국으로 밀항을 오는 한국인들 때문에 미치겠다며 그들 모두 유엔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외국인 교수의 예상하지 못한 한마디 질문에 중국 학생은 말문이 막혀버리고 고개를 숙이고 마는데요. 대체 이곳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거주 중인 카럴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 대학교인 소르본 대학교에서 도시공학과를 전공 중인 저는 최근 파리올림픽에서 한국인들과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고 지금은 학과 공부를 하지 않고 대학교 내에서 한국인 학생들이 많이 있는 동아리에 가입해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데요. 그저 그런 평범한 나라인 줄 알았던 한국은 제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나 매력적이면서도 최첨단의 부유한 도시 모습을 갖추고 있었고 특히나 한국인 친구들한테서만 느낄 수 있던 청결하면서도 부유한 느낌은 그 자체만으로 신비한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국인 친구들과 친해지기 전에 저희 학교 중국인 유학생들과 몇 번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항상 가난한 한국인들 때문에 중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을 하며 한국을 깎아내리기 바빴는데 제가 겪은 한국인 친구들은 가난하기는커녕 국가 자체가 부유한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의아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저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왜 그렇게나 한국을 깎아내리고 열등감을 드러냈는지 그 수준 낮은 실체를 마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최근 저희 학교에서는 파리올림픽에서의 한국 파워 때문인지 한국과 관련된 강의의 인기가 엄청나게 많아졌고 그날의 강의 또한 한국의 도시공학과 관련된 제 전공 강의가 진행되는 날이었죠. 교수님께서는 서양인들에게는 다소 낯선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편리한 도시공학 방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 시스템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보다 2배, 즉 48시간 이상의 부유하고도 효율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는 찬사의 강의를 진행해 나가셨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평소 한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던 중국인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마스크를 착용한 채 교수님에게 이상한 질문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학생은 최근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불법 밀항자들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는 있는 것이냐며 교수님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에 더해 굉장히 이상한 주장을 해나갔는데요.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너무 부유해서 48시간 이상의 효율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요? 교수님,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한국에서 중국으로 몰래 불법 밀항과 입국을 시도하는 불법 한국인 이민자들이 중국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들마저도 그 가난한 현실을 이기지 못해 중국으로 도망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나요? 한국인들마저도 한국을 포기한 상황인데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한국을 찬양하는 거죠? 특히나 저는 위대한 나라 중국의 중국인 국민으로서 이러한 한국의 불법 밀항 상황이 널리 알려지고 중국의 부하와 같은 유엔이 직접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한 명씩 불법 밀항으로 중국에 도착한 한국인들은 자신들끼리 조직을 만들어 그 다음 불법 밀항자들을 안내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중국 내부에서 이미 하고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중국 해상공안들은 이를 알면서도 넘어가고 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정도가 지나치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1년에 한국에서 중국으로 불법 밀항을 건너오는 밀항자들은 1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가 매우 작은 한국의 인구 대비를 고려했을 때 정말 엄청난 수치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고는 하지만 완전히 가난해서 파산해버린 나라의 한국인들을 받아줘야 할 이유가 중국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수님의 강의도 이런 한국의 가난하고 처참한 현실을 알려야 하는데 왜 오히려 한국에 대한 거짓 장점을 나열하시면서 한국을 올려치기 하고 계시죠? 지금 파리올림픽에서 한국이 이슈가 되고 있다고 일부러 거짓 강의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한국에서 중국으로 건너오는 불법 밀항자들에 대한 문제는 10년 전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한국인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 중 똑똑한 두뇌와 부유함을 가진 한국인들은 중국으로의 불법 밀항을 승인해줬고 이것이 지금 사태의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교수님의 주장처럼 한국이 다른 나라들이 우러러보고 배워야 할 정도의 부유한 선진국이라면 그 사람들이 중국으로 밀항을 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즉, 지금 교수님이 신격화해야 되는 나라는 한국이 아닌 바로 위대한 나라 중국이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지금 중국은 한국보다 부유한 나라예요. 한국인들 월급은 평균 5만 원,
중국은 50만 원 이상의 평균 월급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만으로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가진 부유함이 얼마나 강한지 나타나고 있죠. 여기 만약 한국인 유학생이 있다면 그 사람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중국으로 불법 밀항에 성공할 수 있을까? 매일매일 그 고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중국 학생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의실에서는 저런 학생도 유학을 올 수 있는 것이냐는 야유 소리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심지어 제 옆에 있던 한 학생은 당장 24년도 기사만 찾아보더라도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다를 건넌 불법 밀항자들이 수백 명인데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중국 학생은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부유한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건너가주면 그건 그거대로 고마워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구역질 나올 것 같은 답변만을 내놓더군요. 그런데 그때까지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시던 저희 교수님께서 입을 여셨는데요. 자네는 외국 유학까지 와서 이런 발표를 하면 혹시 중국에서 얼마를 받나? 교수님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강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정확히 10초 뒤 강의실의 외국인 학생들은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저희 학교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과 관련된 강의에 참가를 위해 다른 학생에게 돈을 주고 자리를 받은 뒤 유독 한국을 깎아내리기만 하고 한국에 대한 정보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이상한 단체 행동을 보여왔었는데 교수님께서는 그 문제의 중심을 정확히 찔렀던 것이죠. 교수님은 중국 학생에게 지금 학생 또한 중국의 교육시설이 부족해 프랑스로 유학을 온 것이 아니냐는 역설적인 질문을 추가로 던지셨고 여기에 더해 중국 내부에서 한국인 신분증과 여권을 불법 위조해 판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냐는 충격적인 질문을 날리셨습니다. 교수님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 때문인지 방금까지만 해도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한국 밀항자들은 전부 유엔으로 처벌해야 한다던 중국인 학생은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스크를 눈까지 올려 쓰고 궁시렁거리기만 했는데요. 그리고 이어진 교수님의 발언에 그 중국 학생은 그저 몸만 부들부들 떨며 교수님의 저 말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1차원적인 동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중국 학생은 지금 돈을 벌려고 이런 발언을 하는 거죠. 정말 그게 사실이라고 믿지는 않는 거죠. 그게 정말 사실이라고 믿고 이런 발언을 내뱉는 것이라면 지금 당장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기괴한 의견을 반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한국인들의 중국 밀항에 대한 당신의 주장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24년 중국에서 한국으로 불법 밀항과 입국을 시도한 중국인은 비공식 추산 1900명 이상이며 이는 엄청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한국에서는 아무런 신분 조건 없이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들만 7만 명에 육박하고 있죠. 학생의 주장대로 중국이 한국보다 살기 좋은 선진국이라면 굳이 법적 조항을 어기면서까지 한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는 중국인들은 대체 뭘까요? 그럼 만약 학생의 주장이 한국과 중국을 반대로 말한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 수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을 깎아내리면서 은근슬쩍 중국으로 외국인 학생들을 오게 만들려는 수작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러한 선동작전은 외국에서 통하지 않아요. 이미 이번 파리올림픽을 통해 한국이 얼마나 선진국 파워를 가진 나라이고 시민의식마저 좋은 나라인지 확실히 각인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와 반대로 중국은 전 세계의 나라들이 기피하는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특히 올림픽 기간 중 중국인 응원단이 보여준 길거리 쓰레기 투척 사건과 비상식적인 응원 방법은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선진국의 기준이 부유함의 기준이 아닌 그 나라의 시민의식이 얼마나 높은지 그것을 보는 기준으로 새로운 관점이 바뀌고 있기에 중국은 이제 공식적인 후진국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현재 중국 내부에서 한국인의 여권과 신분증을 불법적으로 위조해서 파는 업체들이 3만 개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더군다나 더욱 놀라운 점은 중국 정부와 공안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저 쉬쉬하고 넘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넘김의 이유에는 그들이 중국인들의 뒷돈을 받고 그것을 그저 내버려두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즉 이미 중국 내부에서는 한국으로 도망치기 위한 부유한 중국인들이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약 5년 전부터 하나둘씩 무너져 내린 국가 중국을 떠나 선진국 한국으로 도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학생의 주장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또한 한국의 가난함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학생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학생은 혹시 1인당 GDP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또한 중국과 한국의 1인당 GDP 수치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마 이 질문의 논점이 무색하게
당신은 이미 피부로도 중국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겠지만 제가 직접적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1인당 GDP는 24년 기준 8,000달러, 한국은 4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단순 국가적 GDP를 따졌을 때에도 이미 5배 정도의 부유함 차이가 나는 정도이니 각 국가 간의 개개인 비교 기준으로 들어가면 이 수치의 폭은 더욱더 커지겠죠. 단순하게 말해서 지금 중국은 한국보다 약 10배 정도 가난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학생의 발언에서 굉장히 웃긴 부분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학생은 중국인들의 평균 월급이 50만 원이라며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인들의 30대 평균 월급은 300만 원을 돌파한 지 오래입니다. 중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월급 300만 원이 한국에서는 국민들의 평균 수준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 중 어떤 나라가 더 가난한 나라일까요? 이제 이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더욱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중국 대학생들의 한국 불법 유학 시도입니다. 최근 중국의 처참한 현실에 눈을 뜬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으로 불법 유학을 시도해 한국에서 숨어서 지내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 유행으로 여겨지고 있죠. 중국의 젊은 청년들은 일찍이 중국 정부의 손에서 벗어나 중국이 얼마나 가난한 나라이고 삶이 힘든 나라인지 깨달았고 이러한 도피처로 한국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국가 간의 불법 밀항이나 입국 과정에 유엔이 개입할 수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 중국인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국인들이 중국인들보다 더 부유한 선진국인데 굳이 중국으로 갈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선진국들을 떠올려 보세요. 미국과 유럽권의 대부분 나라들은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과 도시 인프라를 롤모델로 삼으며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보다 가난한 개발도상 후진국들 또한 한국을 롤모델로 삼으며 경제성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즉 지금 한국은 전 세계의 새로운 선진국 기준과 중심이 되는 국가적 브랜드의 나라로 거듭났다는 말이죠. 하지만 중국의 브랜드 상징은 뭘까요? 당신이 태어난 중국은 그저 길거리에서 화장실을 해결하고 곤충튀김을 먹는 이상한 나라 아닌가요? 더군다나 여기에 더해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는 더 말할 필요 없이 중국의 무너진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제 말에 다시 한번 반박을 해보겠어요, 학생? 교수님은 중국 학생에게 오히려 한국과 중국을 바꿔서 말한 것이라면 모두 이해가 되는 주장들이라며 강한 일침을 가하셨고 이내 곧 교수님의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강의실에서는 엄청난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특히나 이번 교수님의 발언이 더욱 통쾌했던 것은 교수로서 지식학적인 질문을 건넨 것이 아닌 정말 중국의 무너진 현실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평범한 단어들과 데이터로 중국 학생을 몰아붙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교수님의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중국 학생은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이에 그치지 않고 중국이 한국보다 부유하다는 증거를 10분 내로 제출해오면 강의실에서 쫓아내지 않겠다고 했고 만약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지금 당장 강의실을 나가달라는 최고의 한 수를 던지셨죠. 교수님의 질문이 있기 직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우수함은 깎아내리고 중국을 올려치게 하며 은근슬쩍 한국인들이 밀항을 시도할 만큼 중국은 위대한 나라라는 사실을 발언하던 중국 학생은 끝내 단 한마디의 입도 열지 못했습니다. 결국 교수님께서 직접 강의실 문을 열고 중국 학생의 팔을 잡고 쫓아내려던 그때 강의실에 있던 또 다른 중국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저희 학과 강의실에 중국인 유학생이 이렇게나 많았나 싶을 정도로 또 다른 중국 유학생은 대뜸 자신이 직접 1년 전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그때 당시 한국인 친구들이 중국으로 오기 위한 불법 밀항 계획을 자신에게 체크받았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내뱉기 시작했는데요. 그녀는 자신이 한국으로 유학을 가서 겪었던 어이없던 일에 대해 들려주겠다며 교수님의 선진국 한국에 대한 발언들이 모조리 거짓이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휴대폰을 강의실 노트북과 연결했는데요. 그리고 화면이 켜진 바로 그 순간 저는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동양인 학생들이 길거리에 누워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구걸을 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유학생은 지금 이걸 보라며 이게 바로 중국 관광객에게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는 가난한 한국인들의 현실이라는 말과 함께 그들이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실이라는 주장을 해나갔습니다. 순간적으로 강의실의 외국인 학생들 또한 저게 정말 사실이냐며 조용한 정막만이 감돌았고 저 또한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그 동영상 모습에 순간적인 혼란이 왔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외국인 학생이 노트북 앞으로 나가더니 지금 이 동영상이 정말 진실이 맞냐며 중국인 학생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냐며 눈으로 보여주는데도 왜 다들 한국만 감싸고 도는 것이냐며 난리를 치기만 하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강의실의 학생들 사이에서 화면을 응시한 채 그럼 그렇지라는 웅성거림이 들려왔고 저는 곧바로 그 중국인 유학생이 연결한 강의실 화면을 쳐다봤는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에는 중국인 유학생이 신분 보호를 위해 했다던 영상의 모자이크가 전부 제거되어 있었고 너무나 선명한 중국 글씨체의 간판들과 길거리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중국인 유학생은 자신의 중국 지인들에게 부탁해 한국인과 비슷하게 외모를 꾸며 한국인들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듯한 가짜 영상을 만들었던 것이었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능숙한 한 외국인 학생에 의해 해당 사실이 모두 들통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그 용기 있는 외국인 학생의 발언에 저희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과 유학을 마친 마크라고 합니다. 저는 이 강의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녹화했고 곧 제 유튜브 채널에 중국인들의 실체라는 현실로 영상이 업로드될 것입니다. 특히나 방금 보셨다시피 중국인들은 직접 영상까지 조작해 국가적 단위의 한국 선동 작전을 펼치고 있고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는 한국으로 유학을 가기 전 부모님의 추천을 받아 중국으로 유학을 먼저 갔었는데 그곳은 완전히 지옥이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부유하다고 했지만 저는 중국에 도착한 순간 모든 사실을 후회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인 학생의 가짜 영상과 반대로 중국 공항에서는 중국인 노숙자들이 저를 보자마자 맡겨놓은 돈을 달라며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였고 중국 공항의 공안들은 이 장면을 모두 보면서도 저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즉 방금 중국 학생이 보여준 모든 동영상 또한 한국과 중국을 반대로 생각하면 모두 진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가짜 영상 제작과 거짓 선동에 익숙한 것 또한 중국의 현실을 그저 한국으로 바꿔치기만 하면 되니 일은 더 쉬워지겠죠. 중국 학생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한국을 방문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지 않나요? 그리고 당신 또한 중국 신분을 버리고 한국에서 지내고 싶지 않나요? 똑똑한 외국인 학생의 반박에도 중국인 유학생은 끝까지 저건 자신이 직접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과 영상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미 강의실의 학생들은 중국 학생을 바라보며 이 시대의 진짜 패배자라는 말과 함께 중국인 학생은 당장 공식 일정 강의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야유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상황을 지켜보시던 교수님께서 직접 나섰는데요. 자,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중국인들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한국인들이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인들이 한국인이 되기 위해 모든 수를 다 쓰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왜 중국인들이 이렇게나 한국인이 되고 싶어 하는지 그 이면을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은 가지지 못한 전통성과 독창성, 그리고 국가 브랜드 파워를 한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번 파리올림픽의 종합순위와 상관없이 한국 선수들과 한국인들이 보여준 모습은 새로운 선진국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선수단이 먹던 한식 도시락은 현지에서 유행되며 파리올림픽 푸드트럭 모두가 한식을 파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죠. 하지만 중국은 이번 올림픽으로 완전히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원래도 경제가 무너져 내려 사실상 파산국가에 가까웠지만 중국인 선수들과 관객들이 보여준 수준 낮은 시민의식으로 모든 사람이 피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국인들의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한국으로 불법 입국과 밀항을 시도하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 중국에서는 길거리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보면 가방을 훔치는 범죄 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닌 그들의 개인 지갑에 들어있는 신분증과 여권을 훔치기 위함인데요. 중국의 처참한 실체를 알아버린 중국인들은 중국을 탈출하기 위해 한국인들에게 피해를 주며 범죄를 일으키고 있고 중국 정부의 선동을 당한 중국인들은 한국은 중국보다 가난하고 살기 어려운 나라라는 것을 끝까지 믿으며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은 미국마저 따라잡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가짜가 넘치는 중국 제품과 달리 한국 대기업이 만들어낸 제품들은 전 세계의 신뢰를 얻어 선도자로서 세계 시장에 진출해 나갔고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넓게 퍼뜨리고 있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최초 1차원적인 노동력 인구를 바탕으로 가짜 물품을 생산하던 중국의 경제는 더욱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지금의 한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국인 학생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인지 이제 완벽히 이해가 되지 않나요? 지금 이 시간부터 저는 소르본 대학교 측에 직접 요청해 중국인 학생들의 한국 관련 강의 참여 자체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학생은 앞으로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면서 그것을 위안으로 삼을 시간에 중국의 수준 낮은 현실을 깨닫고 하루빨리 중국을 탈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